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양자 컴퓨팅입니다. 정말 세상을 바꿀 기술로 주목받고 있죠? 네, 그렇죠. 특히 2030년이면 상업적으로 현실화될 거라는 예측도 나오면서 정말 뜨거운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마치 인터넷 초창기처럼 뭔가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 그런 게 느껴져요. 네, 거대한 잠재력 때문에 정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곳은 그중에서도 아이온큐라는 기업입니다. 아이온큐요? 네, 이 양자 컴퓨팅 경쟁에서 좀 독특한 기술 방식으로 뭐랄까 강력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죠. 아이온큐. 이름부터 뭔가 좀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온큐가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그들만의 기술적인 차별점은 뭘까? 네네. 또 거대 기업들하고 경쟁해야 하잖아요. 그 속에서 생존 전략은 뭔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처럼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기회, 또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이온큐를 이해하려면 일단 그 핵심 기술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네, 바로 이온 트랩 방식입니다. 이온 트랩. 네. 이게 그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부분의 경쟁사들이 집중하는 초전도 방식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 초전도 방식이랑 이온 트랩 방식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냥 구현 방식만 다른 건지 아니면 더 깊은 차이가 있는 건지.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바로 작동 온도입니다. 온도요? 네. 초전도 방식은 큐비트, 그러니까 양자 정보를 담는 그 작은 회로를요, 거의 절대 영도, 영하 273도에 가깝게 아주 차갑게 유지해야만 제대로 작동해요. 와, 영해 273도? 네. 이걸 위해서는 정말 거대한 냉각 장치랑 또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죠. 상상만 해도 그 비용이나 설비가 어마어마하겠네요.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시설이 진짜 필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온큐가 쓰는 이온 트랩 방식은요, 그 이온,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원자 자체를 큐비트로 써요. 아, 원자 자체를요? 네. 이 이온들을 전자기장으로 공중에 딱 가둬놓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방식이죠. 네네. 근데 이 방식의 가장 혁신적인 점 중 하나가 바로 상온, 혹은 그 비슷한 온도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상온 작동이요? 와, 그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그럼 그 엄청난 극저온 냉각 시설이 필요 없으니까 뭐 초기 구축 비용이나 운영 비용에서 엄청난 이점이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아이온큐가 내세우는 핵심 경쟁 우위 중 하나예요. 양자 컴퓨터를 훨씬 작고 어쩌면 저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네, 단순히 냉각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뭐 시스템 복잡성이라든지 아니면 확장성 측면에서도 잠재적인 이점이 있을 수 있죠. 하긴.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냉동고 없이 어쩌면 지금 데이터 센터 서버렉 같은 형태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면 접근성 자체가 달라지겠죠. 와, 확실히 그 그림은 매력적이네요. 근데 뭐 기술에는 항상 장단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상온 작동이라는 엄청난 장점 대신에 혹시 포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네, 세상에 완벽한 기술은 없으니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온 트랩 방식이 계산 처리 속도 자체는 초전도 방식보다 좀 느려요. 아, 속도가 느리다. 네, 마치 되게 정교한 작업을 하려고 일부러 속도를 늦추는 장인 같다고 할까요? 속도가 느리다는 건 좀 치명적인 단점 아닌가요? 컴퓨팅에서는 속도가 생명 같은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이온큐는 이 속도의 약점을 정확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로 상쇄하려고 해요. 정확성이요? 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트레이드오프가 생기는데 바로 속도냐 정확성이냐 이 문제죠. 양자 컴퓨터라는 게 수많은 미세한 계산을 계속해야 하는데 각 단계에서 생기는 작은 오류들이 쌓이고 쌓이면 최종 결과는 완전히 뭐 의미 없는 값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계산해도 답이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특히 지금 양자 컴퓨팅 기술이 아직 좀 불안정해서 그 노이즈라고 하죠. 오류 때문에 제대로 된 계산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확합니다. 현재 양자 컴퓨팅 상용화의 가장 큰 병목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이 오류율 문제예요. 네. 아무리 큐비트를 많이 모아놔도 계산 과정의 신뢰도가 낮으면 복잡한 문제는 풀 수가 없는 거죠. 아이온큐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실제로 아이온큐는 그 양자 계산의 기본 단위, 연산이 있잖아요. 1큐비트, 2큐비트 게이트.
이 정확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 기록 수준의 정확도라. 와, 그게 실제 계산 능력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냥 오류가 적다는 거 이상으로 어떤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복잡한 신약 후보 물질의 분자 구조를 시뮬레이션 한다고 해보죠. 네. 이 계산에는 정말 수백만, 수천만 번의 양자 연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각 연산의 오류율이 0.1%만 되어도 최종 결과는 원래 물질이랑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0.1%만 돼도요? 와. 네. 하지만 아이온큐처럼 오류율이 0.01%나 그 이하로 확 낮아진다면 훨씬 더 복잡하고 긴 계산을 신뢰성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즉, 더 어려운 문제를 실제로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속도가 조금 느리더라도 애초에 오류가 훨씬 적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복잡한 오류 정정 과정 없이도 오히려 더 빨리 믿을 만한 답을 얻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가능성 때문에 아이온큐의 전력이 주목받는 겁니다. 네. 만약에 아이온큐가 경쟁사들보다 먼저 특정 분야 고객들이 이 정도 정확도면 진짜 문제 해결에 쓸 수 있겠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임계점을 넘어선다면 아, 먼저요. 네. 그러면 속도가 가장 빠른 컴퓨터가 아니라 가장 먼저 쓸만한 답을 주는 컴퓨터가 시장을 선점하는 이른바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계산이죠. 아하. 특히 제약이나 화학, 재료과학처럼 결과의 신뢰성이 정말 중요한 분야에서는 더 그럴 수 있겠죠. 속도 경쟁이 아니라 정확성 경쟁에서 승부를 보겠다. 그리고 잠재적인 비용 우위까지 더해서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네, 맞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접근 방식인데요. 근데 여전히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IBM 같은 그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냉정한 현실이죠. 될 겁니다. 자금 조달은 주로 이제 정부나 기업과의 연구 개발 계약을 따내거나 때로는 주식시장에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대 기술 기업들이 R&D에 쏟아붓는 연간 수십억, 수백억 달러하고 비교하면 분명히 규모의 차이는 있죠. 이건 명백히 힘겨운 싸움입니다. 자금력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럼 아이온큐가 믿는 구석은 결국 아까 말씀하신 그 독특한 이온 트랩 기술의 우위 이건가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기술 하나로 이 모든 격차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네. 아이온큐의 핵심 베팅은 결국 우리 기술이 더 우월하고 효율적일 것이다. 이 믿음에 기반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온 트랩 방식이 정말로 초전도 방식보다 확장성이나 비용 효율성,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류 수정 없이도 유용한 계산, 이 측면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자금력의 열쇠는 극복될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인 거죠. 네. 기술의 파괴력이 시장 판도를 바꾸는 경우는 역사적으로도 종종 있었으니까요. 마치 다윗이 돌팔매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에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하하, 네.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아이온큐의 CEO 피터 채프먼의 목표를 보면 이런 자신감이 좀 엿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2030년까지 연 매출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이상 달성하고 흑자 전환까지 하겠다. 상당히 야심찬 계획을 내놨더라고요. 네. 현재 초기 기술 기업 단계에서 보면 정말 공격적인 목표 설정이죠. 네. 하지만 양자 컴퓨팅이라는 시장 자체가 가진 그 엄청난 잠재력을 생각하면 아주 허황된 목표라고만 하기는 좀 어려워요. 예측기관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2035년쯤에는 양자 컴퓨팅 관련 전체 시장 규모, 템이라고 하죠. 이게 8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조 원 이상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110조 원이요? 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시장이네요. 그렇죠. 그 시장의 일부라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면 1조 원 매출 목표는 오히려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아이온큐가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혹시 좀 비교해 볼 만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사례를 떠올리세요. 엔비디아요? GPU 만드는? 네. 엔비디아가 처음 GPU 만들었을 때 인텔 같은 기존의 거대한 칩 회사들에 비하면 정말 작은 플레이어였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들은 게임 그래픽 처리라는 특정 분야에 딱 집중했고 나중에는 AI 연산에서 GPU의 압도적인 성능이 부각되면서 데이터 센터 시장까지 장악했죠. 그러면서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으로 올라섰고요. 엔비디아 사례를 보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그럼 아이온큐도 만약에 그들의 이온 트랩 기술이 예를 들어 아까 말한 화학 시뮬레이션이나 금융 모델링 같은 특정 중요 영역에서 압도적인 정확성과 효율성을 보여준다면 네.
엔비디아처럼 그 분야의 표준이 되면서 시장을 확 주도할 수도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잠재력을 보고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거겠고요. 정확합니다. 엔비디아가 큐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어서 하드웨어 우위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것처럼 아이온큐 역시 그들의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스택이나 파트너십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생태계 구축. 네, 기술적 우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 모든 건 아이온큐의 기술적 베팅이 옳았다는 게 증명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지금까지는 주로 긍정적인 면, 기회 이런 걸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게 아직은 뭐랄까 가설 단계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죠. 성공이 보장된 건 전혀 아니니까요. 어떤 위험 요인들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가장 큰 위험은 역시 기술 자체의 불확실성입니다. 기술 자체요? 네, 아이온큐가 내세우는 이온 트랩 방식의 장점들이 실제 대규모 시스템에서도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기술적 한계나 확장성 문제가 드러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큐비트 수가 막 늘어남에 따라서 그 이온들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진다거나 아니면 특정 종류의 계산에서는 초전도 방식보다 본질적으로 좀 불리한 점이 발견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기술적인 난관 말고 다른 위험은 없을까요? 경쟁사들 움직임도 무시 못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만약에 구글이나 IBM 같은 경쟁사가 정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어서 초전도 방식의 오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러면 아이온큐가 가진 정확성 우위는 좀 희석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혹은 완전히 새로운 제3의 양자 컴퓨팅 기술이 갑자기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기술 개발 속도가 워낙 빠르고 예측 불가능한 분야라서요. 항상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군요. 기술적 불확실성에 치열한 경쟁 환경까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네요. 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 분야나 아이온큐에 대한 투자는 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투자 분석가들은 이런 초기 단계 파괴적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는 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죠. 네, 잠재적 수익률이 매우 높은 만큼 실패했을 경우에는 투자금 전체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극단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전액 손실 가능성. 네, 그래서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작은 비중, 예를 들어 1% 내외, 이 정도로 제한하는 걸 권장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1% 정도요? 네, 소위 로또 티켓처럼 접근하되 만약에 성공했을 경우 예를 들어 향후 10년간 10배 이상 성장한다면 포트폴리오 전체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전략이죠. 위험은 딱 제한하되 잠재적인 대박의 기회는 놓치지 않는 전략이군요. 그렇죠. 높은 위험과 높은 기대 수익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핵심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팅 경쟁의 최종 승자가 될지 아니면 도중에 좌초될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하는 그 독특한 기술적 접근법,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들, 또 그들이 목표로 하는 거대한 시장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 계속 주목하면서 그들의 행보를 지켜볼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이온큐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들 정말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아이온큐는 경쟁사들과 다른 이온 트랩 기술을 쓴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상온 작동 가능성, 그리고 높은 계산 정확도, 이 두 가지 차별점을 추구하고 있고요. 네. 속도는 상대적으로 좀 느리지만 오류율이 낮은 게 초기 상용화에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거대 기업과의 경쟁, 또 기술적 불확실성이라는 큰 위험도 안고 있지만 2030년 1조 원 매출 목표라든지 100조 원대 시장 잠재력이라는 엄청난 기회 또한 존재하고요. 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높은 위험과 높은 기대 수익 사이에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핵심 내용들을 아주 잘 요약해 주셨네요.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술 경쟁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마무리 질문을 던져주시죠. 어떤 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양자 컴퓨팅의 상업화 초기 단계에서 과연 속도와 정확성 중 무엇이 시장을 여는 진정한 열쇠가 될까요?
아, 속도냐 정확성이냐. 네. 아이언큐가 정확성에 건 그 승부가 속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성공 전략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충분히 좋은 정확성을 가진 더 빠른 기술에 추월당할 가능성은 없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와,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네요.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언큐의 기술이 정말 목표대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구현돼서 널리 보급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단순히 기업의 성공을 넘어서 이것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신약 개발이나 신소재 발견처럼 긍정적인 영향일까요? 아니면 혹시 기존 암호 체계를 무력화하는 것 같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사회적 혼란은 없을까요? 아, 그것 역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빛과 그림자를 함께 가지고 오니까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들이 여러분 각자의 더 깊은 질문과 통찰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